몸도 마음도 분주한 명절. 과거보다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그래도 명절이 주는 부담감 때문인지 명절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휴가철이 끝난 후와 추석 명절 후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허리는 건강하십니까? 그냥 갑자기 일하다가 다리가 저려서 그냥 뭐 일반 근육통인 줄 알고 작은 병원에 그냥 가봤어요. 가보니까 디스크라서 조금 놀랬죠. 걸음을 걸으면은 다리를 딛지를 못하고 다리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느낌.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약 먹고 할때는 좀 괜찮았고 또 주사를 맞으면 더 괜찮은데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는 한 200m도 못 걸어서 종아리 단계가 걸어 못 걸었어요. 명절 전후에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로 인해 다양한 부위의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 대부분은 충분히 휴식만 취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각종 척추 질환을 일으켜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나타나고 2주 이상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손승민, 백동훈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는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이 있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뼈 사이에 이 연골 성분인 디스크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앉거나 서거나 체중이 갔을 때 이제 결국에 쿠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서 보시면 노랗게 쭉 타고 내려오는 게 이게 보이는데요. 이게 신경입니다. 허리에서는 이 중요한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스크와 뼈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있는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질환이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심한 환자들은 엉덩이나 다리로의 방사통, 그러니까 저림이나 당김, 걷기 어려움, 다리를 들기 어렵고 심해지면 이제 그 다리 힘이 떨어지는 거, 그거까지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이제 퇴행성 질환,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닳으면서 아니면 많이 쓰게 되면서 뼈 사이에 있는 인대가 신경을 누르게 되어서 역시나 척추관 협착증도 신경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신경 압박 증상으로 인해서 걷다 보면 조금 쪼그려 앉아 쉬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걸으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다든지 양쪽 다리가 저려서 이제 걷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디스크 탈출증과 유사한 신경 증상을 이제 동반하게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척추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비수술적 치료는 쉽게 생각하시면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에 집중해서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약물치료 혹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견인치료 혹은 신경관 안에 약물을 주입하는 이제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 등이 이에 해당되고 수술적 치료 방법은 디스크나 협착 같은 원인이 되는 물질을 병변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쉽게는 단순 감압술이 있고 아니면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하거나 감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정술 혹은 유압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을 설명하기 전에 기존의 이제 고식적 수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그 수술은 일단은 수술 부위에 해당하는 피부 절개 그리고 그로 인한 이 근육의 광범위한 박리가 동반이 되어야지만 척추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도 이로 인한 이제 근육의 괴사 혹은 섬유성 그 병변으로 회복되면서 생기는 만성 통증 등이 합병증으로 항상 따라다녔는데 채소 침습 척추 내시경 수술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근육이나 인대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그 통증이나 합병증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이 가을을 느끼게 하는 수요일 아침. 상쾌한 날씨와 다르게 정진열 씨의 입원실은
무거운 적막감으로 가득한데요. 허리 통증으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갑자기 일하다가 다리가 저려서 그냥 뭐 일반 뭐 근육통인 줄 알고 작은 병원에 그냥 가봤어요. 가보니까 발 한번 들어봐라 해서 약간 들어도 잘 못 드니까 디스크 같다고 큰 병원 가봐라 해서 이쪽이 유명하다 싶어서 일로 왔는데 뭐 디스크를 해서 조금 놀랬지. 저도. 조금 불안하지. 좀 긴장되는 게 더 많지. 긴장이 좀 첫 수술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살아오면서 뭐 병원을 거의 전 안 가다시피 하다가 링겔 맞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체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셔서 좀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밤에 잘 주무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왼쪽 다리가 많이 저리시다 그지? 예, 계속 저리고 좀 우리하게 아프고 아프고 그지? 저희 그때 말씀드렸던 그 4번, 5번에 네. 디스크 제거 준비는 다 돼 있고 네.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자분 내원 2, 3주 전부터 발생한 좌측 하지의 방사통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이제 타 병원에서 먼저 진단을 내린 다음에 디스크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본원에 방문하여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MRI상에서 제 4번, 5번 요추 간에 이렇게 좌측으로 탈출되어 있는 디스크 소견이 관찰되었고 신경 차단술 같은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곧 수술실로 내려갈 모양입니다. 다리가 저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진열 씨. 오늘 수술을 시작으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정진열님 같은 경우는 제 4번, 5번 요추에 좌측으로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천추 이행성 척추라고 해서 그 5번 요추가 천추화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마디인 4번, 5번 척추에서 그 추간판 탈출증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나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그런 통증을 보여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진열 씨의 수술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인데요. 이 수술은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원리는 수술이지만 병변에 접근하는 방법은 시술에 가까워 시술과 수술의 장점을 모두 가진 척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절개 부위를 통해 내시경과 치료 장비를 삽입한 후 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하면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데요.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병변과 그 주변 조직을 확대해 확인할 수 있어 훨씬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술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그 원인이 되었던 디스크는 잘 제거되었고 그 수술 중에 이제 원래는 디스크에서 떨어져 나왔던 디스크가 그 요추 5번 신경 앞쪽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조심스럽게 박리를 하고 디스크가 잘 제거가 되었습니다. 신경이 부드럽게 주행하는 걸 확인하고 수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술한 부분이 일단 안정화될 때까지는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고요. 보조기 착용하는 동안에는 뭐 쪼그려 앉는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자세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안정화되고 나면 기존에 하시던 일상적인 생활이나 스포츠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뭐 하던 일 계속 그냥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뭐 관리는 이제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싶고 원체 제가 운동 안 하고 집에 누워만 있는 체질이다 보니까 이제 형님들하고 뭐 헬스도 끊어갖고 좀 운동도 하고 싶고 좀 그렇지 않아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이 느껴져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던 노성욱 씨는 허리 통증이 팔 허벅지까지 이어져 저림 증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그때만 괜찮고 다시 재발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다리가 아프고 허리 아플 때는 주변 가까운 병원에 다니다가 너무 심해져서 걷지를 못했어요. 걸음을 걸으면은 다리를 딛지를 못하고 다리가 이렇게 뛰어나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요, MRI를 찍고 이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터졌다더라고요. 그래 터지면서 안에 혹도 하나 생겨 있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입원하기 전에는 겁이 나고 이거 내가 정말로 걸어서 나갈 수 있을까 정도로 굉장히 불안했는데 근데 이 교수님 아침 저녁으로 입원실에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지내셨어요? 네. 요새는 좀 어떠세요? 지금은 통증도 없고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오실 때 그 왼쪽 다리 저리시고 하셨던 거는 좀 어떨까요? 왼쪽 다리도 저린 데도 없고 예. 지금은 그때 오른 왼쪽 엄지발가락에 계속 맞아요. 거기 여운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기는 것 괜찮아요. 같고 좋아지고 예. 있네요. 예. 이제 뭐 수술하신 지 6주 지나가지고 보조기는 이제 좀 빼고 생활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가볍게 뭐 걷는 거라든지 뭐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으면 운동 조금 하시고 그냥 뭐 조깅 같은 그런 운동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허리를 많이 쓰는 운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다음번에는 네네. 6주 뒤에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할 거고 6주 뒤에. 예, 그 사이에는 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잘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성홍님 같은 경우는 좌측의 허벅지 그리고 하지 부분에 이제 통증이 심하셨고 그 다음에 무릎 아래쪽과 엄지발가락 쪽에는 근력 저하도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존의 타 병원에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의심을 받고 정밀 진단 없이 이제 보존적 치료를 5, 6차례 정도 받았는데 증상 호전이 없어서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척추 낭종은 디스크, 후관절, 황색 인대 등 척추의 구조물에서 발생하며 발생 위치나 염증 정도에 따라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과 비슷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모형에서 보시면 위 척추와 아래 척추가 만나는 부분은 항상 뒤쪽에 좌우측에 관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 있고 이 관절막에 안에 있는 관절액이 부풀면서 생기는 게 후관절 낭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간이 있는 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신경관을 압박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신경근 압박, 방사통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이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불안정성이 있을 때 주로 잘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도 지금 4번과 5번에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후관절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관절에서 후관절 낭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관절 낭종으로 인해서 앞쪽에 있는 신경관이나 신경근이 압박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말씀드린 방사통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일반적이 발생하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증상과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 후에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MRI 소견상 제4번, 5번 좌측에 발생하는 낭종성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방에 있는 신경근이 과도하게 압박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로 해서 진단을 통해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 후관절 낭종의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에 보이던 낭종성 병변이 수술 후에 깨끗하게 제거된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낭종이 제거된 이후에 환자분 증상도 보존되었고, 현재 처음에 있었던 근력 저하도 보존되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딱 6주 내 스스로도 쩔뚝거리고 이러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아프지가 않으니까. 제가 피부관리실을 하는데 이제 다시 일을 하면서 고객님들과 대화도 하고 일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친구들 만나서 골프 치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계속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리 살고 싶어요. 씩씩하게 한 걸음씩 내디디고 있는 박지열 아버님은 2달 전까지만 해도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했던 환자였습니다.
택시 운행을 하는 박절 아버님은 허벅지에서 종아리로까지 이어지는 통증에 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개인 택시 운전하는데 오래 앉아 있으니까 이게 직업인 줄 처음에 그래 알았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아프더라고요. 엉치만 계속 아프고 다리도 그렇게 많이 안 당기는데 이 세월이 갈수록 차근차근 진도가 높아져가지고 결국 제가 한 10년 고생했습니다. 이 병원에 오기 전에 통증과 가가지고 그때 주사를 맞았어요. 그 주사 맞고 한 3년 효과 봤습니다. 약을 먹고 할때 좀 괜찮았고 또 주사를 맞으면 되겠는데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는 한 200m도 못 걸어서 종아리에 당겨가 걸어 못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께서 MRI를 찍어보자 했어요. 그래 MRI 찍으니까 4번, 5번 그게 물혹이 생기더라고요. 고기 신경관을 바꾼다고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환자분은 8월 10일에 오셨네요. 예. 좀 어떠셨습니까? 그전에는 저희 100m도 못 가서 걸어 못 걷는데 네. 수술하고 나서 거지로 기분에 신경이 통하는 기분이 내 느낌이 오더라니까 이번에 저게요. 네. 지금은 참 좋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게 보면 원래 이제 협착증은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질환이라서 예, 허리에서 엉치다리로 가는 신경이 쭉 타고 내려오는데 예, 원래 있던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조그마한 물혹이 보이지 예,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디스크하고 비슷한 건데 예. 이게 물혹이 이제 갑자기 생기면서 예. 증상이 이제 심해진 거죠. 아, 예. 쉽게 설명하면 신경이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물혹이 갑자기 생겨서 신경을 더 누르게 되니까 더 심해졌다. 증상이 갑자기 예. 심해지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엎친데 덮친 게 그러겠네요.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서 못 견디는 그렇죠. 거죠. 예, 이 맞습니다. 정도 되시면 저도 이제 주사 맞고 이렇게 견디실 수 있으면 굳이 수술하지 말고 이렇게 견뎌봅시다 하는데 이렇게 아프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거 이제 협착증을 물혹하고 이 협착증을 같이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제가 수술 끝난 상태입니까? 예, 여기 수술 전에 예, 이렇게 예. 신경줄이 내려오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게 그렇네요. 수술하고 나서는 이렇게 쭉 많이 뚫려 있는 거죠. 좋아졌네요. 예, 뚫려 있는 거죠. 지금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면 예. 이제 허리 스트레칭이나 좋아하시는 운동이나 이제 등산이나 이런 거 많이 하셔도 되고요. 예, 또 병원에 오실 때는 이제 또 다른 마디에 또 문제가 생겨서 또 통증이 지속되거나 예,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그때처럼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하시는 게 있으면 예, 이제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겠습니다. 네. 예, 박재열 환자분은 3년 전에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는데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주사치료, 약물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은 걸을 때 왼쪽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을 주로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주는 신경 차단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맞으면서 특별한 약물 치료도 하지 않고 잘 견뎌 오셨습니다. 2달 전에는 갑자기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그때 다시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고 도저히 아파서 못 견딜 정도가 되어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앞 배고 등이고요. 뼈 사이에 연골 성분인 디스크가 들어있고 뒤로 이렇게 신경줄이 쭉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신경이 타고 내려오는데 신경줄이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막혔죠. 그리고 이 물혹이 보입니다. 환자분은 원래 있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 물혹이 갑자기 생기면서 그것이 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게 된 경우입니다. 뒤에 시커멓게 보이게 되는 이게 두꺼워진 인대고요. 이 협착증과 물혹을 같이 제거하여서 신경줄이 이렇게 잘 내려오게 만들어서 허리 통증하, 엉치 통증, 다리 저림이 이제 해결되었던 환자입니다.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서 신경 증상이 심할 때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나이 못 줄이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줄일 수 없듯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정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 내가 너무 불편하고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되고요. 의학적으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다리에 힘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통증이 주사나 약으로 조절되지 않을 경우, 대신 심해지면 대소변 마비까지 오게 되는 경우, 요 세 군데에서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꼭 수술이 의학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박지열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재활 치료를 받는데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았더니 통증도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힘도 생겼다고 합니다. 척추 협착증 수술 이후에는 근골격계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운동 범위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재활 치료는 꾸준히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차원 신체 안정화 시스템은 허리를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컴퓨터에 의해 360도 공간 회전을 시키면서 허리 강화 운동을 시켜주는 장비인데요. 허리를 위한 감각과 운동 체계를 활성화하는 3차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허리는 이렇게 마디수가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허리만 5마디가 있고요. 목이 있고 등이 다 있으면 여러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1마디, 2마디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1마디, 2마디가 다 나쁘다는 것은 나머지 마디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퇴행성 질환이 같이 동반되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물론 근력 회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활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허리가 약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허리가 좋지 않구나 생각하고 이제 꾸준히 관리하시고 운동하시고 재활 치료를 이제 그런 목적에서 많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수술 끝나고 나서 마치 딱 끝나니까 느낌이 다리 쪽으로 시원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는 이 수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아무 지적 없이 걸어 다녔다 보니까 남들 보면 놀랐어요. 그만큼 저는 제 생각에는 수술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간에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내가 관리를 잘 해야지.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 바람이 그렇습니다. 더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듣는 말이 꼭 척추 수술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힘들게 견디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과거에는 수술적인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그에 대한 합병증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좀 개발되고 발달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치료가 가능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어서 조금 더 환자분들이 조금 더 믿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꼭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또 필요한 정확한 진단 이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든 디스크 탈출증이든 내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경이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발생했다. 즉 얘기하면 다리가 무겁거나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엉치가 아파서 걷는 게 어렵다. 요통에 동반된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퇴화하고 신체 곳곳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이유로 젊은 층에서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현대인이 겪는 흔한 질환이 돼버린 허리 통증. 방치하지 말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관리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백세 시대가 되면서 중장년층 이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치아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치아 문제로 일상생활도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잇몸하고 이제 이거 하니까 얼굴도 이제 형태가 조금 안 좋죠. 치아도 많이 좀 흔들리고요. 그다음에 잇몸에 피도 나고 여러 가지 음식 먹기도 뭐 상당히 힘들었고요. 불편했지. 뭐 아무도 못 쓰니 빼놔야지. 뭐 쉽지는 못하 누룽지하고 간장만 먹어야 되니까 살이 쏙 빠지쁘지 않고 그래 빠지쁘지. 사람의 치아는 심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음식물 저작이나 발음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체 기관으로 충치나 치주염 등의 치과 질환이나 노화나 사고 등으로 인해 치아가 상실되거나 손상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그 기능을 대신할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임플란트 시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소 식립으로 기능성을 높이고 비용적 부담을 낮춘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손현락, 이성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는 간단하게는 뭐 1개 혹은 2개를 식립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뭐 4개나 5개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이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제 전악으로 좀 뭐 8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가는 전악 임플란트도 있고요. 아니면 뭐 2개 정도만 임플란트를 심어서 연결하는 임플란트 틀니라는 형태도 있긴 한데, 최근에는 최소로 6개 정도 임플란트만 심어서 이렇게 묶어내는 디지털 프라치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아주 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치과계 쪽에도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디지털 임플란트에서 사용하는 서지컬 가이드, 그러니까 수술 틀을 이용을 하면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한 방향으로 맞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두 번째, 모든 게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어떤 오차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희가 디지털 프라치라고 부르고, 최근에 이제 많은 환자분들한테 시술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수술을 하기 전에 계획했던 혹은 분석했던 방법대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보철을, 임시 보철을 수술이 끝나고 바로 연결을 해서 술 후에 바로 틀니를 이제 안 쓰시고 편하게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잇몸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상당히 짧고, 그리고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되고, 집에서는 절대 안 풀리지만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그걸 이제 쉽게 풀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다시 이제 끼워드리고 하면 많이 이렇게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디지털 프라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프라치라는 것은 최소 임플란트를 이용하여서 전체 치아를 한 번에 만드는 수식이기 때문에 전체 치아가 없어서 틀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디지털 프라치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한 번에 전체 치아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치아들이 있긴 한데 그 치아들의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전체 치아를 발치를 하고 한 번에 임플란트를 진행하고자 할 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계신데 남아있는 치아들이 좋지 못해서 남아있는 치아만 빼고 기존의 임플란트를 이용하고 최소한의 임플란트 개수를 이용하여서 전체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치 치료는 평균적으로 5에서 6회 내원으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원 시에는 구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강 스캔을 하고 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CT 촬영을 합니다. 그 2개의 데이터를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정밀 분석 결과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두 번째 날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수술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1차 보철을 바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정밀한 2차 보철로 교체를 하여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두 달 정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환자분마다 다르긴 한데 그 과정 동안 환자분의 교합 상태, 환자분의 구강위생 관리 능력 등을 판단하게 되고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다음번에는 최종 보철을 넣어드리게 됩니다. 산들거리는 바람이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하는 목요일 오후. 이정현 씨는 오늘 진료가 있어 치과를 찾았습니다.
점연 씨는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고생을 많이 한 환자인데요. 과거에 임플란트를 했지만 다시 잇몸이 안 좋아져 재수술을 하기 위해 처음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바쁘다 보니까 이빨을 하는 시기도 조금 놓쳤지만 잇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갖고 대학병원에 가라면서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다. 잇몸이 다 내려앉아서 예, 잇몸이 전체적으로 그랬긴 해. 그 인공뼈를 심어야 된다 했죠. 예, 심는데 이제 작은 병원은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오니까 원장님 해주겠다 하대요. 이게 막 크게 그래 아프지도 않고, 예, 뭐 하는 것도 시간도 빨리 하고 한 3개월 조금 안 걸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예. 1차 보철 쓰는 거 특별한 건 없으셨고요? 예. 괜찮으셨어요? 예. 오늘 일단 두 번째 보철이 들어갈 거거든요. 예. 두 번째 보철 넣고 예. 어머님 뭐 불편한 거 있는지 뭐 확인하고 예. 괜찮으면은 이제 최종 보철 만들기 위해서 본 뜨는 것도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 점연 씨는 잇몸 상태와 치아가 씹히는 보철 상태를 확인한 다음 디지털 스캔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보철부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번 높이도 괜찮으시고 해서 요거 연결하고요. 최종적으로 밑에 보철도 본 뜨는 거 같이 진행을 할게요. 최종 보철물 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임시 보철물의 스캔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천 장의 사진을 찍으면서 스캔을 한 후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전면님의 처음 내원 당시 사진은 이런데요. 왼쪽 위에 임플란트는 잇몸뼈가 녹아서 이제 쓸 수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고요. 왼쪽 밑에 임플란트도 과거에 다른 치과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잇몸뼈가 녹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내원하셔서 이 임플란트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나머지 치아들도 만성 치주염으로 인해서 다 사용하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성 치주염은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으로 인해 잇몸과 치아를 지지해주는 뼈가 파괴되는 질환으로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칼슘 성분과 합쳐지면서 형성된 치석으로 치주낭이 생기고 치아 지지골이 파괴돼 이로 인해 잇몸병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성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치석 때문에 그 잇몸뼈가 녹아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풍치라고 표현하는 질환입니다. 불행히도 이 치주염은 초반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가 흔들린다거나 씹을 때 아프시다거나 잇몸이 들뜬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자연치에 생기는 염증은 치주염이라고 표현하고요. 임플란트에 생기는 염증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표현합니다. 임플란트도 관리가 안 되면은 우리 자연치아에서 염증이 생기듯이 임플란트도 염증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에 뼈가 녹게 되고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악은 치아를 발치하고 당일날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고요. 상악은 치아를 발거하고 한두 달 정도 치유 기간을 거친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악은 치아를 뺀 동안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인비틀리를 사용하셨고요. 6월 16일경 하악의 임플란트 수술을 다음과 같이 디자인하고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였고 8월 16일 날 상악도 동일한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진행하였으며 구치부에는 상악동거 상수를 동반하여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위 상악과 하악에 임플란트를 침입하였고 1차 보철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시고요. 오늘 2차 보철을 넣어드렸고 최종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스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내원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최종 보철을 넣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인 치료가 종결이 되고요. 물론 치료가 종결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한데요. 디지털 프라치 보철은 임플란트가 한번 망가진 상태에서 치료를 하신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디지털 프라치 보철의 교합 양상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염증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고
청소도 하시게 됩니다. 또한 댁에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강위생관리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식물도 임시 치아연화도 먹는 건 나아요. 그거 보기도 그렇고 치아가 그 해나기는 좀 젊어진다고 그러죠. 이빨 잘 헤어주는 것보다 내가 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수술든지 하고 난 뒤에 관리는 본인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가 모두 내려앉아 처음 치과를 찾았던 김남종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잇몸 통증으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치아도 많이 좀 흔들리고요. 몇 개가. 그다음에 잇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음식 먹기도 뭐 상당히 힘들었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뭐 치아 관리가 뭐 잘못한 것도 있겠죠. 이가 뭐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병원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좀 저번에 최종 보철 나갔는데 좀 써보고 어떠셨어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셨어요? 아, 근데 약간 좀 미세하게 안 맞는 게 있을 건데 오늘 이제 그걸 좀 조정할 거거든요. 네. 그거 하고 나면은 양쪽에 이제 밸런스가 맞아서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일단 며칠 써보고 이렇게 맞춰야지 더 정확하니까 오늘 이제 그렇게 좀 할게요. 네. 자, 넘어갑니다. 앙담, 앙담. 지글지글 해보세요. 지글지글. 그렇죠. 지글지글 해볼게. 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보니까 잘 맞는데 이쪽이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에 빨간 점이 보인다, 그죠? 네, 여기가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살짝 높은 거예요. 양쪽이 지금 거의 한 50대 50으로 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인데 거의 잘 맞아요. 맞는데 이쪽 오른쪽이 살짝 높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일단 조정을 했거든요. 조정을 해서 지금 그래프가 거의 똑같아요. 50, 거의 50대 50이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 양쪽이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래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잘 다 씹히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치료할 때 이상적으로 꼽는 건데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한 3, 4일 정도 써보시고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맞추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잘 맞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제가 체크를 할 건데요. 그 워터픽 이용해서 거기 이제 관리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3개월 후에 저희가 정기검진 해가지고 잘 쓰고 계시는지 체크할 거고 잘 쓰고 계시면 이제 그게 이제 6개월 단위로 그렇게 가시고 하면은 10년 이상 그동안 쓰실 것 같아요. 아유, 그동안 치료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오늘 치료 마무리할게요. 예. 김남종 환자분은 65세의 남자분이시고요. 초진 사진을 보면 지금처럼 많이 잇몸이 부어 있고 양쪽 어금니 부위에도 마찬가지로 그 뼈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치아 동요도 심하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겉으로는 치아 개수가 다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잡고 있는 뼈가 많이 없고 해서 이를 빼고 디지털 풀아치로 가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죠. 일단 이제 아래쪽은 이런 이 위치에 6개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는 풀아치 방법. 물론 이제 보통은 이제 이를 빼고 기다렸다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힘드실 것 같아서 이를 빼고 바로 수술을 해서 바로 임시 보철을 넣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턱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6개 임플란트를 심고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자, 특이한 점은 오른쪽의 어금니 부분 쪽에 뼈의 그 양이 너무 작아서 이게 상악동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 어금니 부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수술이었죠. 그래서 전악을 다 빼고 그리고 어금니, 이제 상악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동반을 해서 수술을 하고 보철까지 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는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필수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을 하고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치아에 걸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지금처럼 미리 제작된 1차 보철을 이렇게 끼우고 가셔서 이제 요걸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죠. 보통 한 3, 4주 정도 후에 잇몸이 이제 어느 정도 아물면 2차 임시 보철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 한 달에 오셔가지고 체크했을 때 잇몸이 이제 다 아문 게 확인이 됐고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최종 보철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오셔가지고 최종 보철을 체결을 하고 마무리 되셨죠.
이를 다 빼고 바로 신고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대략 한 7주 정도 걸렸고, 그래서 이분은 오늘로서 치료가 이제 종결이 돼서 주기적으로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해서 이제 계속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는 먼저 환자의 구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강 스캐너로 입안을 스캔하고 이때 얻어진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로 모의 수술을 시행합니다. 모의 수술을 진행할 때 치조골, 신경, 혈관의 위치를 모두 고려해 최적의 식립 위치를 정하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수술 위치대로 수술 가이드를 제작해 식립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디지털 프라치의 가장 큰 장점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로 임시 보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심을 때 임플란트의 고정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정밀한 분석이 요하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어떤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드릴링을 해서 얘를 식립을 하느냐, 그러니까 초기 고정을 잡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 그게 확보가 돼야지 디지털 프라치의 가장 큰 장점인 즉시 보철이 들어간다는 거,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골 밀도 파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이를 잘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뭐 좀 관리를 많이 안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 바람입니다. 황봉순 씨는 요즘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한 후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틀니를 사용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틀니가 빠질까봐 마스크 벗기가 겁이 났지만 지금은 그 걱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옛날에 이빨 터프시 아감니 한 7개 터프시에서 금리로 거기 빠져가지고 이제 털려냈어 내가. 볼펜했지. 뭐 아무도 못 주는 게 빼놔야지. 뭐 쉽지는 못하 누룽지하고 간장만 먹어야 되니까 살이 쏙 빠지쁘지 않고 그래 빠지쁘지. 못 먹으니까 이런도 못 먹으니까 내가 못 먹고 너무 그거 하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가보자. 저 밑에 있을 때 그래 따라갔더만 운동님 딱 보더만 수마디 딱 보더만 된다 하대 이빨이. 아유 너무 좋았지 나는. 내 이빨 이걸 할 수 있나 싶어서 너무 좋았지 내가. 야 잘 왔다 싶고 치과에 이 치과로. 어머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식사 잘 하고 계세요? 네, 잘합니다. 뭐 이것저것 네.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살이도 좀 찌신 것 같은데 보기 좋다 그건 그죠? 내가 살이 많이 찌지 내가. 살이 쪄가지고요. 잘 먹으니까. 일단은 관리 잘 하고 계신지 네. 제가 보고 오늘 네. 조금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싹 풀어서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할게요. 아래쪽에만 좀 풀어가지고 청소 싹 해서 다시 할게요. 이제 잘 풀어냈고요. 네. 이제 요즘 보철물 깨끗하게 청소 살짝 해가지고 네. 다시 체결하고 하시면 솔직히 깨어날 거예요. 네. 잠깐 기다리시면 돼요. 보철물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관리가 중요한데요. 올바른 양치질이나 워터픽 이외에도 병원에서 직접 보철을 풀어서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면 훨씬 청결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봉수님은 67세 여성 환자분으로요. 위에는 완전 틀니를 쓰신 지 한 2년, 3년 정도 되셨는데 아래쪽에는 이제 자기 치아로 쓰시다가 치아가 이제 빨리 많이 망가지고 앞니 부분도 묶어 놓은 게 이제 뿌리가 약해지면서 많이 흔들리는, 그러다 보니까 위턱에 있던 틀니도 이제 점점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헐렁거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잘 못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신 거죠. 아래쪽에는 이제 남아있는 치아는 다 발거를 하고 수술 후에 이제 보철을 올리는 디지털 프라치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위에 틀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환자분한테 권유를 드려서 윗부분도 같이 프라치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의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임플란트의 위치에 대한 뼈의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식립되는 위치를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위치에 들어가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연결이 될 1차 보철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양쪽에 이제 고정핀을 이용해서 수술 틀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한 다음
6개 임플란트를 계획대로 식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제 보철까지 연결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위쪽도 하고 아래쪽도 하루에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환자분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다음 날이나 이제 뭐 한 일주일 뒤나 이렇게 좀 편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일주일 뒤에 오셔가지고 아래쪽에 이제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고정을 해서 승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식립을 해서 총 6개 임플란트도 오늘 다 마무리를 했죠. 자, 그리고 아래쪽의 부분도 이런 미리 제작된 보철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고요. 그날은 이제 이렇게 위아래 다 같이 교합을 맞춰서 이때부터는 이제 고정된 임시 보철로 이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이제 3주 후가 되면 잇몸이 좀 더 안 물었기 때문에 이제 2차 보철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체결을 한 사진인데요. 1차 보철에 비해서 이제 수술 후에 저희가 제작을 한 거니까 훨씬 더 정확해서 식사하시는데도 크게 무리 없고 이렇게 이제 지내시는 거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가 남은 게 확인이 되면 이렇게 최종 보철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보철을 이제 연결을 한 상태의 그림인데 이제 치료가 이제 마무리된 사진이죠. 그래서 위아래 사진도 보면 깨끗하게 잘 됐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6개월마다 오셔가지고 정기 검진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살이 찔까봐 걱정하던 봉순 씨가 맞나요? 갈비 한 점에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아들과 함께해서인지, 좋아하는 고기 때문인지, 아니면 무엇을 먹어도 아프지 않은 튼튼한 이 때문인지, 어떤 이유라도 항상 이렇게 환한 미소가 가득했으면 합니다. 아무지요. 막 오징어도 씻고 갈비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어요. 과일도 앞으로 바로 비워 먹을 수 있고 사과배도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제일 좋지. 뭐 딴 건 바랄 게 없잖아 내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맨날 오면은 뭐 그냥 간장에 풀죽 써가지고 드시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다가 제가 우연찮게 이빨 치료를 받으면서 가보자 했는데, 일단은 어머니 삶의 질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이제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거나 막 고기 갈비도 드시고 심지어 오징어, 포, 뭐 채 이런 거 다 뜯고 계시고, 그게 너무너무 병원에 고맙고 감사하죠. 이제 이빨도 좋아졌으니까 뭐 이제 고기도 뭐 원하시는 거 막 드시고 앞으로 안 아프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십시오.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뭐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도 생각 외로 디지털 프라치로 극복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내원을 하셔서 디지털 프라치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에 맞춰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치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면 제일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치아를 잃으신 경우가 있으실 건데요. 그 경우에라도 상심하지 마시고 디지털 프라치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치아를 회복하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치아 관리를 통해 건강한 입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후에도 관리는 무척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치아를 위한 작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을 위한 관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